눈을 많이 비비거나 문지르는 경우, 간혹 녹내장 안약을 쓰시는 경우 눈 주변에 색소 침착을 유발하여 눈 주변의 색을 어둡게 만들죠. 눈 주변의 혈관이 발달하면 검고 칙칙하게 눈 주변이 보입니다.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권하는 건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최민정 원장입니다. 오늘은 다크서클이 왜 생긴지 말씀드리고 세 가지 대표적인 치료 방법, 필러, 주베룩, 지방이식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을지 끝까지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색소 침착역인 경우입니다. 눈을 많이 비비거나 문지르는 경우, 간혹 녹내장 안약을 쓰시는 경우 눈 주변에 색소 침착을 유발하여 눈 주변의 색을 어둡게 만들죠. 이 경우는 자꾸 비비는 습관의 교정, 미백 크림 혹은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눈 주변의 색소를 개선하면 많이 밝아져 보이게 됩니다. 두 번째는 눈 밑 혈관이 많이 발달한 경우입니다. 이 경우는 눈 주변의 색이 검붉고 조금만 덮거나 운동을 하면 눈 주위가 쉽게 붉어집니다. 정맥의 피는 아시다시피 빨갛지 않고 검붉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눈 주변의 혈관이 발달하면 검고 칙칙하게 눈 주변이 보입니다. 혈관이 발달한 경우는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눈 주변에 심하게 발달된 혈관을 제거해주면 환해지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 눈 밑이 정말 꺼져 있는 분들인데요. 이런 분들은 눈 아래 피부의 얇아짐으로 인해서 그늘이 져서 어둡게 다크서클이 보이는 경우입니다. 이런 분들은 꺼진 눈 밑을 채워주면 자연스럽게 다크서클 고민도 사라집니다. 눈 밑 꺼짐은 단순히 살이 빠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. 물론 단기간에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면 퀭하게 눈 밑도 꺼져 보일 수 있긴 합니다. 그럼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눈 밑 꺼짐, 눈 밑 함몰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? 첫 번째는 피부 탄력의 감소입니다.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눈 밑이 꺼져서 들어가게 됩니다. 피부가 얇아지면 눈을 뜨고 감을 때 작용하는 안균근이 비쳐 보이면서 눈 밑이 푸르스름하게 보이게 되죠. 눈 아래가 꺼지면 단지 어두운 게 아니라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. 둘째는 지방 변화입니다. 앞볼 쪽의 지방이 피부 탄력 저하로 아래로 흘러내려감에 따라 눈 밑은 쑥 꺼지게 됩니다. 이러면서 안화경막이 약한 사람들은 안화경막이 늘어지면서 안구지방까지 눈 아래 튀어나오는 눈 밑 지방 돌출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죠. 이 안화지방의 돌출로 인해 더욱 눈 밑 그늘이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. 셋째로는 골격의 구조 변화입니다. 뼈는 단단해서 성인이 되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모습이고 그 위에 지방이나 피부만 흘러내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. 30대 이후부터는 안화골 계구부가 점점 커지고 뼈 두께와 볼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. 상악골의 전방부가 평평해지면서 뒤로 후퇴를 하면 눈 밑과 팔자주름 부위의 지지가 약해지니까 더욱더 눈 밑 꺼짐이 심화가 되는 거죠.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권하는 건 필러, 주베룩, 지방이식 및 지방재배치 이 세 가지입니다. 먼저 필러입니다. 필러, 즉 히알루론산 성분을 사용해서 꺼진 눈 밑 부위를 채워주는 방식이에요. 시술 직후부터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를 바로 즉각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 필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려면 주기적으로 시술이 필요하고 또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부위의 처짐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넣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. 또 욕심을 내서 과하게 넣으면 티가 나거나 오히려 불룩하게 눈 밑 지방처럼 필러가 처져 보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얕게 넣으면 필러가 피부 아래 비쳐 보여서 눈 밑이 푸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양을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잘 넣어야 됩니다. 다만 필러 시술은 늘어지고 얇은 피부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꺼진 볼륨만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눈 밑에 주름이 너무 많이 지고 늘어난 피부라면 필러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주베룩입니다. 주베룩은 PDLLA 성분이에요. 이 물질은 피부 속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분해가 되면서 피부 콜라겐을 합성하도록 촉진합니다. 눈 밑이 함몰이 되면서 피부까지도 얇아지고 늘어져서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생긴 분들에게 주베룩은 눈 밑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얇아진 피부 교정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답니다. 콜라겐이 합성되기까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며 2달 정도 기다려서 내 콜라겐이 합성된 정도를 보고 난 후 충분히 만족스러울 때까지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 시술해야 최적의 결과가 나온답니다. 또한 꺼짐이 너무 심하면 주베룩으로 자가 합성할 수 있는 콜라겐은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베룩은 너무 심하게 꺼진 분들한테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다음은 지방이식 및 지방재배치,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
설명을 드릴게요. 필러나 주베룩으로 교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입니다. 눈 밑이 꺼지기만 하는 경우라면 우선 지방 이식만 생각합니다. 이 경우는 복부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추출해서 분리 정제한 후에 눈 밑에 고르게 깔아주는데요. 필러와 달리 노르스름한 지방은 틴달 형상이 없기 때문에 푸르스름하게 보이지 않고 흘러내려가 버린 앞볼 지방을 대신해서 채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죠. 또 내 지방을 빼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술한 후에 이물감이 거의 없습니다. 평균적으로 눈 밑은 이식한 지방의 40에서 60% 정도가 생착해서 살아남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한 것 같다가도 생착이 끝나고 나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시술이 추천됩니다.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은 단순히 눈 밑 꺼짐만 있는 분들한테는 잘 권하지는 않고요. 눈 밑 꺼짐과 함께 안화지방의 돌출까지 있는 경우에 권해드리고 있답니다. 눈 밑에 돌출된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꺼진 부위로 이동시켜서 봉합을 해서 꺼짐을 채워주는데요. 다만 피부가 얇고 많이 늘어져 있다면 피부를 잘라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름 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. 하안검 수술은 눈 밑 지방 돌출이 심하고 처짐과 주름이 심한 피부에서 늘어진 피부를 일부 잘라내면서 처진 지방을 제거하고 꺼진 부분을 복원하는 시술이랍니다. 정리하자면 큰 수술은 무섭고 빠르고 간편하게 즉각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필러, 자연스럽게 늘어진 피부와 꺼짐 교정을 함께 원한다면 주베룩, 이물감 없이 이마, 앞볼 등 다른 부분의 볼륨 교정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지방 이식, 또 심한 피부의 늘어짐이나 꺼짐 혹은 눈밑 지방 돌출까지 있다면 성형외과적 수술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피부의 늘어짐 정도나 꺼짐 정도를 보고 얼굴 구조와 피부 상태를 보고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인지 알아보고 결정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